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은 대전에 훈훈농장 가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에 늦게 서울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LG엔솔에 대한 미수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저감이 풀리겠지만 간밤에 나스닥이 상당히 급락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고, 어저께 제가 샛별형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샛별형 캔들로 양봉이 지금 있는 모습. 반대로 하락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276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제는 다행히 샛별형 캔들로 이어졌지만, 좀 아쉬운 거는 양봉이 조금 약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강했지만,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 보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또 간밤에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되 결국에는 실적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물론 어제 픽 종목인 DY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적주가 오히려 급등주 성격이 띄는 것들이 더 위험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샛별형 캔들, 어저께 석별형 캔들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장표죠. 추세 전환이 아닌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의 실적주, 뭐 주도주 섹터는 상당히 많죠. 최근에 또 뭐 게임 관련된 주들이 다시 섹터가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나왔었고, 그리고 MS가 그 블레자드를 인수한 그런 글로벌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이제 좀 체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PCB라든지 이런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 같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은 지금 스윙보다는 단타가 수익 실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픽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어저께 DY 설명드렸었고, 뭐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가 이제 뭐 장중에 풀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럴 분들은 제가 사실은 뭐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 12일 전에 저기 보시면은 뭐 방산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주와 함께 뭐 테마주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뭐 테마주를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실적주를 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자율주행 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 인포뱅크, 집센미디어, 텔레십스, KC, 뭐 오비고 이런 쪽은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랫단에 있는 것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벌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14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고, 그다음 DY나 뭐 DT, 알모토, 오티브 같은 이런 데는 또 이슈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리비아, 그래서 이제 DY와 DT, 오티브 이런 데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DY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뭐 리포트가 좀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실적주 중심으로 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차트는 테마주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테마주 성격을 더 강하게 보셔야 되지, 이것을 실적주라고 봐서 좀 뭐 저점에 모아가거나 이런 전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급등 후에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저께 같이 소개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도 한 4%대 상승을 했고 꾸준히 우상향한 차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뭐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 6,000명대고 코로나 라이브가 거의 7,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소폭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는 거는 확실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사항,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이오 같은데 아직도 좀 물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최대한 손실률을 줄여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아무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 한들 결국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다시 엔터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진단키트나 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1월 들어와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하락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하는 것들, 어저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속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설이 지나고서 2월 정도 되고 미국 증시가 안정이 돼야지 횡보장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최근 어제 다시 또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5천만 원 선이 깨진 현재 상태네요.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뉴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투매 지속에 하락을 했다. 1.3% 마감. 결국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긴축에 나설 경우 기술주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FOMC 회의를 대비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지금 UAE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드론의 테러 이후로 드론 관련된 주, 그다음 방산 관련된 주, 그리고 또 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주 전부터 방산 관련된 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산 관련된 주는 당연히 이런 미사일이나 뭐 대북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테마성으로 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 뭐 LG 넥스원 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예멘 반군이 드론뿐만이 아니라 크루즈 탄도미사일 사용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리포트들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 나머지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방산주라기보다는 뭐 저궤도 위성인데 이제 어쨌든 같은 섹터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랫단에 있는 LG 넥슨 한일단조 어저께 한일단조도 좋은 모습 보였고 뭐 이런 아랫단에 있는 방산곳들 중에서 차트가 그래도 정배열 추세 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배열인 것들은 아무래도 아무리 방산주가 각광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엔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메타버스 뭐 위에서 이제 5,560억 원 투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날에는 MS에서 블리자드 인수한 게임주의 호재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2일간 급등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배열 추세 전환이 안 된 것들 20일 터치하지 못한 것들은 좀 주의는 해야 된다.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나마 뭐 네오위즈 홀딩스나 이런 것들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정배열 추세 전환되고 있는 것들은 컴투스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정도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윗단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역배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결국엔 LG엔솔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단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뭐 지난주에는 나인테크나 이러한 반도체 부품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이번 주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는 지금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 어저께 20선을 터치를 했죠. 오히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아직까지는 정배열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실적주들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전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엠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큐브엔터나 하이브, SM, 하이브나 SM 같은 것도 상당히 저점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낮은 가격이고 이제는 조금씩 모아갈 때도 됐다. 근데 차트는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여전히 역배열 상태 또는 이제 정배열 추세 전환인 것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 메리트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PCB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텍, 아비코전자, 코리안서키트, 대덕전자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에 관한 리포트들도 나왔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실적 개선성이 너무 좋죠. 그리고 신고가 후에 매물대 소화 과정인데 괜찮게 흐름 보고 있고 기관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에 관한 리포트도 나왔는데 전기차 출력 관련해서 신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뭐 실적주로서도 괜찮은 종목이고 어쨌든 최근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인데 이런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처럼 모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급등주로 단기 매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나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는 좀 줄고 있고 사모펀드나 투신에서 단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주 성우테크론, 나인테크 오늘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단기 가열이 오늘 풀리게 되죠. 3일 매매 정지가 3일 단일가 매매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좀 급등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심텍, 아비코전자, 코리안서킷, 대덕전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캠이나 뭐 심텍 다 좋은 흐름들이죠.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도 20선 터치했고 이렇게 실적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특이사항 있는 것들은 기산텔레콤 말씀드린 대로 무인항공기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방산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디스플레이, 이스트소프트, 메타버스, 네오위즈 홀딩스, 우림 TPS, 그다음에 프로테카 같은 반도체 실적주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와 모다이노칩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의 방송은 이제 게임주와 로봇 관련된 중심으로 좀 수급이 있었고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강 후약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장초에는 좀 강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현 메모리 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쨌든 주말에도 제가 저평가 우량주들 중심으로 좀 실적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단기로 수익을 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